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7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제는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탄신 14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면에 의경 광고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왜곡하는 KBS를 규탄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승만 학당, 이승만 TV, 건국 이념 보고회, 이승만 포럼, 대한민국 사랑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유족 대표 이화장 아드님이신 이인수 박사도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이 광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는 지난 16일 1TV 해방과 신탁통치 프로에서 출연자 김명옥의 다음과 같은 반국가적 망언을 예고 없이 방영했다. 첫째, 따옴표하고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남북분단도 없었을 것이다. 남북분단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공산화가 됐겠죠. 자유대한민국은 없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둘째, 따옴표하고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따옴표 닫고. 셋째, 따옴표하고 국립묘지에서 이승만의 묘를 파내야 한다. 따옴표 닫고. 우리는 이러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망언을 그대로 방영하는 KBS를 규탄한다. 이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위배한 반국가적 망동이다. 해방전국에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주석이 손잡고 투쟁했던 반탁운동 덕분에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주장은 북한 공산 집단의 선동 전술이다. 해방전국에서 미 군정과 맞서 남한의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 하는 것도 소련 공산당의 괴뢰인 김일성의 주장이다. 자기 나라 건국 대통령의 묘를 그가 건립한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겠다. 6.25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 100년 대계를 구축한 건국 대통령을 폄하하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KBS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양승동 사장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무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죠. 단죄하는 방법은 우선 KBS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KBS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써야 합니다. 이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자주의 인간이었습니다. 자유, 나라를 세울 때는 자유를 근본으로 해야 나라가 활기를 갖게 되고 부국강병하는 나라가 됨으로써 자주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주의 인간이었습니다. 자유의 영혼을 가진 자주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국의 괴뢰라고 하니까 참 지나가던 개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걸 KBS가 그냥 그대로 방영한 것은 KBS의 역사 속에서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방송은 국영방송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KBS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 무슨 짓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 내가 괴뢰 정권의 대통령이란 말이냐. 괴뢰가 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괴뢰 정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했어야 할 사안인데 김명옥, 문재인 두 사람이 친한 관계라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KBS가 이런 폐륜적 방송을 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죄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여러 가지로 신상에 불행이 오는 것을 제가 기자 생활 한 50년 하면서 지켜본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역사의 무슨 심판 이전에 현실 속에서 나쁜 짓 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진짜 괴뢰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읽고도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말이 나올지 그런 방송을 할 생각이 들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제가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역사적 편지입니다. 1950년 7월 19일 임시 수도 대구에서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타자를 쳐서 쓴 영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썼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6.25 기습을 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7월 19일에는 대전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대전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미군은 제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도 교전에서 최초 교전에서 패퇴한 다음에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낙동강 전선으로 밀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대통령께 절망적인 위기를 맞은 한국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신 각하에게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의, 즉 자유의 대의를 위한 많은 자유우방의 국제연합을 통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각하의 용감한 영도력이 이 난처한 위기를 당하여 발휘되지 않았던들 그러한 지지도 원조도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 전선에서 미군의 전 사상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고국에서 머나먼 이곳에 와서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의 국토 안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군의 사상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귀국의 희생자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죽고 다친 미국 병사들의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약자를 지켜주려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해방과 자유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피 흘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미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마는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 파쇼 집단, 코미 나치스에 의하여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각하도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은 38도선에 관한 1945년의 군사 결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분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단은 북한에서 소련의 지령과 통제 아래 한국인의 전통이나 정서와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공산 정권의 수립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 경찰, 재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장악한 공산 분자들은 소련의 지령하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다수 국제연합 회원 국가들에 대하여도 처참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후원을 받은 북한 정권이 6월 25일 새벽 한국군을 일제히 공격하였을 때 그들은
38선을 자유대항과 노예 북한 사이의 군사 분계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원상 회복을 시도함으로써 적이 전열을 가다듬어 또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슴 속에 심어서 키워온 제국주의적 침략의 악성 암세포들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도려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통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강력한 우방들이 치르는 막대한 희생을 딛고 통일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도단입니다. 대통령 각각께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깝게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한국에 관하여 장차 타국이나 국가 그룹에서 결정하는 어떠한 협정이나 양해 사항도 이를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각각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성명서를 통하여 이것이 또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매일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군의 승리를 위하여 날씨가 맑아져 미 공군 전투기가 적을 발견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병력과 물자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공세로 전환, 강고한 적군의 진영을 돌파, 승리의 북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본인은 우리의 대의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리라는 데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당성과 강력함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영원히 계속될 친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승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괴뢰입니까?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면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때 우리 정부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한편 스탈린의 졸개인 김일성은 북진하니까 사색이 되어가지고 모택동과 스탈린에게 애글 복구를 해가지고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여 소위 민족 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였죠.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 그리고 60만 되는 중공군의 불러들여가지고 국제전쟁터로 만든 자가 바로 스탈린의 괴뢰 김일성이었습니다. 괴뢰라는 말은 북한을 지칭할 때 처음 만들어져서 북괴라고 불렸습니다. 북괴, 허수아비란 뜻이요. 북괴.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자야말로 괴뢰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이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말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단죄를 해야 합니다. 법이 없겠습니까? 여론의 힘이 없습니까? 부지런하게 우리가 압도적 여론을 만들면은 이런 좌파 정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의 괴뢰였습니다. 이승만은 연설할 때 한 번도 김일성이 스탈린의 괴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김일성을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김일성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스탈린과 모택동을 공격을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승기는 주인과 상대했지 김일성 같은 이런 종과 무성과는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는 이 배운 무식자들이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고 망언을 하는 것, 이거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감옥에 보냅니다.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부정한다든지 유대인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남침을 부정한다든지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고 부르는 또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